이러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정의선 회장을 증언대에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3당 간사들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 국가 경쟁력에 관련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서 구매 본부장 가지고는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선 회장을 증언대에 이렇게 나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 의원님, 저 자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게 예. 우리 증인들하고도 관련되니까 예. 지켜봐 주시고요. 예. 우선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15년, 16년, 17년 이득률을 영업이익률을 보면 6.9%, 또 5.5%, 4.7%, 모비스가 동년도 쭉 가보면은 8%, 7%, 5%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그룹사인데 이 두 개의 회사를 합쳐가지고 이득률을 보면 15년도가 이 현대와 현대모비스가 15.06%예요. 16년도가 13.14%예요. 2017년도가 10.51%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사의 17년도 이득률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A사에서부터 F사까지 있는데 1%에서 3%, 제일 많은 게 5%예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네. 그런데 자사 브랜드를 현대 납품을 하지 않고 자사 스스로 브랜드를 팔고 있는 회사의 이익률을 보면 14%, 19%, 11% 이렇습니다. 어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들만 이렇게 이익률이 낮습니까, 이거? 그런데 한 회사가 현대도 납품을 하고 있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를 보면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C사로서 5.47%인데 시장에서 파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4.07%. 납품하지 않고 스스로 파는 건 이렇게 이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현대와 현대모비스는 15%에서 10%씩 이득을 많이 나는데 왜 우리 부품업체는 이렇게 1%에서 3% 사이 많아봐야 5%밖에 안 될까? 현대모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틀립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완성차가 8.2%고 부품업체가 8.2% 똑같습니다. 이익률이. 유럽은 7.1% 완성차고 부품업체가 8%입니다. 오히려 부품이 높습니다. 이웃인 일본도 완성차가 6.2%고 부품업체가 6.3%입니다. 우리 저 구매본부장님,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현대모비스가. 저는 이거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 회사를 합병하거나 현대차의 하나의 사업부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정의선 회장을 증언대에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3당 간사들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 국가 경쟁력에 관련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서 구매 본부장 가지고는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선 회장을 증언대에 이렇게 나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 의원님, 저 자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품 산업도 그렇습니다. 부품 산업 뒤에서 가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 시장이 20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부품 시장이 70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116조인데 부품 시장이 23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성차 대비 부품 시장이 34%고 독일은 10%. 저희가 5.6%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부품업체를 육성하지 않고 있는 완성차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구매본부장님이 하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아시고
네, 여기 정책 제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유인물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본부장님 어렵게 나오셨는데 1차 협력업 현대 구매본부에서 1차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2차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1차 협력업체를 통해서 2차 협력업체한테 납품비를 지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실명 공개할 거예요. 이광렬이라고는 이사예요. 왜 그랬는가? 두 개의 회사가 그림 좀 보여주시죠. 현대차 구매본부가 있고 A사가 있고 B사가 1차 벤더로 1차 협력업체로 있고 그 밑에가 2차 협력업체가 있어요. 2차 협력업체는 A사도 B사도 똑같이 납품을 똑같은 제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협력업체가 싫으니까 이 업체들한테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납품 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가 다 녹취록으로 돼 있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넘길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구매본부장님 예. 지금 이광렬 이사 지금 어디 있지요? 해외 공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대를 타켓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제조업이고 큰 국민이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여러 파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각과 을 관계에선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텐데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돌아가시면 특히 이 보니까 자동차는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고 3차 벤더가 계속 있어요.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하에서 굉장히 많은 갑과 을 병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이 거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회사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꼭 그 조사를 요청할 테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자동차 부품 협력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경영진들이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유례 없는 성장을 할 때는 1차 업체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 현대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좀 둔화되며 아울러 글로벌 무역 전쟁 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렵고 협력업체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3분을 더 쓰겠습니까? 그 참고인 질의까지 다 3분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책임을 져야 돼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나눠 써야 합니다. 모비스 같은 이런 회사를 둬가지고 15%씩 이득 나고 10% 이상씩 이득 나기 전에 그 이득을 현대에서 반 가져가고 반을 중소기업한테 이전해 줘가지고 그 기술 개발하고 더 경쟁력을 강화했어야 될 책임이 현대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만 참고인하고 이상엽 참고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만 참고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네. 지금도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2010년도에 만도가 저희 아이템을 회수해 갖고 부장이시죠? 1년 12월 30일부로 저희 회사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때 협력 대금에 대해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적 있지요? 요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안 해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했지요?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공정하게 조사를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죠. 1차, 2차까지 공정위에 제소를 했는데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대질 신문 한 번 없이 무혐의 심의 종료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엽 증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으로 예편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총괄하셨지요? 예, 이때의 인수인계를 넘기셨지요?
예, 예. 그 인수인계에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변형이 됐습니까? 인수인계서를 180도로 바꿨습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는 이상엽 씨가 조사했던 그런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수인계서는 인계자가 쓰는 겁니다. 인계자가 쓰고 인수자가 확인해서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계자가 사인까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는 심증이라도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죠? 예, 예. 그 이메일 보내셨을 때 답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예. 그러면 그 증거분은 안 보내셨습니까? 그 이메일에서 증거가 전부 다 여기 감사 담당할 직원한테 가 있고 심사 보고서가 그다음에 공정위 노조위원장도 제가 심사 보고서 전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큰 기업, 대기업들을 봐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심증을 갖고 계십니까? 또 현재도 그렇게 또 대기업 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건을 못 마는 게 많습니다. 심의 종료를 해가지고 크게 심의 종료를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증거를 은폐시킵니다. 증거를 누락시키고 증거를 은폐시킴을 해가지고 심의 종료 처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이상한 방향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구매부서에서 이런 문서가 확보되었다 합시다. 더 이상 시야를 할 수 없다. 시야를 불가하다. 이것은 더 이상 정말 이거 짤 수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판단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판단이 불가합니까? 그건 감히 상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판단이 불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의 종료를 또 뺍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직접 드리려고 만도 갑질 신고서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제가 공정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이 대기업 갑질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공정위가 공정위 법만으로라도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검사를 했으면 이런 갑질 사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위는 차라리 있는 것보다 해편이 되어 없어져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이게 여태까지 10년 동안 공정위 때문에 골머리를 온 하도급 업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정위는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해편의 길로 가야만이 하도급 업자들이 죽질 않고 사지로 안 몰리고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에서도 재신고, 그다음에 재재신고, 세 번째 신고 두 번에 걸쳐서 주요 증거를 전부 다 인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 종료 처리합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어떤 국민들, 신고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공정위가 모든 어떤 신고 민원 사건들을 개개별로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이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대법원의 판례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특히 사건, 만도 사건과 서현 이화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재신고를 받아서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 신고서를 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해 주이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신고서 전달한다는데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어요.